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 물체 운동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속도 변화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속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속도에는 두 가지 물리량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빠르기라는 물리량과 두 번째는 이제 방향이라는 요 두 가지 물리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빠르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이 물리에서의 방향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방향은 부호로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한다. 그럼 왼쪽은 무슨 방향이 되느냐?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때? 속도일 때.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교재는 운동 방향이 변할 때와 변하지 않을 때 속도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물리학 원에서는 직선 운동만을 다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만 잘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을 때는 속도 변화를 어떻게 구하느냐? 변화량은 뭐냐면 여러분 변화량은 여기 있는 이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겁니다. 이게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둘의 운동 방향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V1의 운동 방향 플러스라고 하면 V2의 운동 방향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니까 나중 값이 얼마야? V2. 처음 값이 얼마야? V1. 그래서 V2에서 V1을 뺀 값이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을 때요. 그럼 이번에 운동 방향이 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 운동 방향이 플러스라고 하자. V1을 처음 운동 방향이라 하고 얘를 플러스라 하자. 그러면 V2는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을 구해야 되는데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잖아. 나중 값이 얼마? 마이너스 V2 빼기 처음 값이 얼마? 플러스 V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V2 빼기 플러스 V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V1 요게 속도 변화량이다 요겁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을 때와 변할 때 속도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에 대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 다 정리돼 있을 테니까 이걸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예를 좀 볼게요. 자, 평균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동쪽으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데. 자, 그럼 동쪽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처음이니까 플러스로 둬요. 그러면 서쪽이네. 서쪽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 속력, 자, 이렇게 써보자. 처음 속력이 얼마냐면 플러스 5m/s. 나중 속력이 얼마? 마이너스 10m/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를 구해야 되잖아. 가속도는 시간이 얼마 걸렸대? 시간이 2초 걸렸대잖아. 2초. 속도 변화량. 지금 운동 방향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나중값 마이너스 10. 처음값 얼마?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5 미터/s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뭐냐? 이 마이너스 의미는 방향을 의미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이 지금 어떤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플러스 방향을 동쪽으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이다. 그러면은 서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속도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과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직선 운동에서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나온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속도의 크기가 점점 증가한다고 했어요.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이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 가속도의 정의는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우리 방향을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부호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가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야 돼? 나중값이 처음값보다 커야지 요 값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값이 처음값보다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속도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속도의 크기가 점점 감소할 때는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이 반대다라고 했어요. 방향이 반대죠. 방향이 반대니까 우리는 부호가 반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자동차의 속력이 3V, 그다음 2V, V로 점점 감소하고 있죠. 운동 방향은 안 바뀌어요. 자, 오른쪽 방향을 나는 지금 플러스라고 한 거야. 그럼 가속도가 보니까 빨간색 화살표 마이너스 방향이죠. 왼쪽 방향이니까. 왜 그러냐?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거잖아. 자, 얘를 나중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처음이 되겠네. 그럼 나중 속도 2V 마이너스 처음 속도 3V잖아. 그럼 이거 뭐가 돼? 요 값이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속도의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되는 거야. 속도의 부호는 플러스인데 가속도의 부호는 마이너스네. 이런 경우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보면 돼? 감소한다고 보면 돼. 속도의 크기가 점점 감소할 때는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반대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물체 운동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 가지 운동 단원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꼭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죠. 등속 직선 운동과 그 다음에 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 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중요한 요 식, 등속도 운동과 관련된 식,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식, 요 식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도 기억해야 돼? 그래프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줬는데 가속도가 0보다 큰 경우와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0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거는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방향은 어떤 방향에 대한 플러스와 마이너스냐면 처음 속도 방향에 대한 플러스와 마이너스예요.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처음 속도를 플러스라고 했을 때 가속도의 방향이 플러스다.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하는 경우. 이런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 놓은 겁니다. 자,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뭘 나타내? 속도 증가량이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 얘기고,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나타내? 가속도를 나타낸다. 속도가 플러스, 가속도 기울기의 부호도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래 그래프를 보면 속도 플러스 기울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뭘 나타내? 속도 나타내는 거죠. 속도. 그 다음에 속도를 나타내는데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 요 상황 있잖아.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요거를 추가 설명을 좀 하면 자, 운동 방향이 지금 점점 원점으로부터 가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 지금 기울기가.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됐네. 기울기가 0이란 얘기는 뭐가 0이란 얘기야? 속력이 0이다. 그인 거지. 이게 어느 시간대니? t일 때란 얘기니까 t일 때. 여기서도 속력이 0이다. 요 얘기인 겁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다 다시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죠. 자,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속력이 감소하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기울기 증가하잖아. 속력이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의 상황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 증가량, 속도 감소량, 이거는 속도 변화량이 된다 그 얘기인 거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 나타내고 면적은 변이다.
변이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는 2022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 상황을 좀 볼게요. 자, A는 P에서 출발하고 B는 Q에서 통과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A는 무슨 운동하냐면 등속도 운동을 하고 B는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졌냐면 시간을 주어졌어요. 시간. 그쵸? 만약에 B가부터 할까요? B를 했으니까 B가 먼저 도달한다 했으니까 B가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A가 걸린 시간은 P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얘를 VA라 하고 B는 여기 Q에서의 속력을 VB라고 할까요? 그러면 VA와 VAB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Q에서의 속력은 A가 B의 4분의 5배이다 했으니까 A는 VB의 4분의 5배이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요 등속도 문제, 등가속도 문제는 이 문제에 나온 이 조건들 있잖아요. 요게 다 식이에요. 요게 다 단서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을 여러분이 수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등속도 운동을 해서 40m를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VA에다가 T 플러스 2를 곱하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4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B의 가속도의 크기니까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B의 가속도의 크기는 B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에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잖아요.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자, 걸린 시간은 델타 T라 놓고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나중값에서 VB를 빼서 절대값을 계산하면 델타 T분의 VB가 되겠네요. 또 여기서 식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B는 T라는 시간 동안에 10m를 이동한 건데 B는 무슨 운동이에요?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잖아요.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평균 속도 구할 수 있죠. B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2분의 VB 플러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에다가 곱하기 T를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몇 미터 갔어? 10m 간 거잖아요. 또 요게 하나의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식과 여기 3번이 되겠네요. 여기를 3번으로 하고 요식을 2번식이라 하면 요 세 개를 정리해서 가속도 의식에 대입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식을 잘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